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저 사람은 원래부터 똑똑했겠지. 타고난 배경이 좋으니까 성공한 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 뿐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행운이 찾아와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실패를 겪어도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합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온 작은 습관들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나중에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나도 저런 면이 있네 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여러분도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게임이든 공부든 뭐 하나에 빠지면 무섭게 집중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천재야. 어쩜 저렇게 하나만 파고들 수 있지. 하지만 알고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몰입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일론 머스크를 아시나요? 세계적인 혁신가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그는 어릴 때부터 몰입력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어릴 적 일론 머스크는 책을 읽을 때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주변에서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책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러다 보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몰입력이 쌓여 결국 그는 전기차 산업과 우주 산업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처음부터 몇 시간씩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 30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보세요. 핸드폰을 끄고 주변 방해 요소를 줄여보세요. 집중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이렇게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새 몰입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몰입하는 사람이 결국 무언가를 이뤄냅니다. 그 시작을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좋고 싫은 게 분명하지만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절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의견, 다른 가치관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틀렸어.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태도로 대하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즉, 성숙한 사람은 조화를 이루지만 남과 완전히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존중해.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내 방식도 괜찮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더 큰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강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팀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원칙이 확고했지만 다른 투자 방식도 인정하고 존중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대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이 들어도 강요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관계들이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강요하지 마세요. 나와 다른 생각도 인정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한다.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위치일까요?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능력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친절했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두 사람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지원자였습니다.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았던 면접관들은 고민이 깊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아, 저 친구요. 들어올 때 문 앞에서 저한테 고개 숙이며 인사했던 친구예요.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결국 그 한마디가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실력은 비슷했지만 예의 바른 태도가 기회를 만든 것이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말과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의와 매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갖춘 사람이죠.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상대가 나보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익숙한 사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항상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즉, 예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매너를 철저히 지킵니다. 세계적인 CEO들은 회의 때도 비서나 직원들에게 반드시 고맙습니다를 말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은 악수를 할 때도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를 먼저 말하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기, 식당이나 가게에서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보다 태도를 더 기억합니다. 작은 배려가 결국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예의와 매너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네 번째, 많은 인맥보다 진짜 내 사람을 곁에 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죠. 하지만 그 많은 인맥 중에서 과연 내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 그만큼 진짜 내 사람이 되어줄 존재를 찾는 건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맥을 쌓기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인맥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을수록 기회도 많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짜 관계의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과 가볍게 알고 지내는 것보다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줄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될 때 옆에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진짜 내 사람이 되어줄 사람은 힘든 순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나에게 아부하지 않고 때론 따끔한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관계의 질을 바꾸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한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언젠가 나에게 독이 됩니다. 반대로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내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인연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어떤 성공한 기업가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혼자만의 힘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조언을 해주는 친구,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성공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인맥을 만들기보다 진짜 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테니까요. 5번째, 늘 감사할 줄 안다. 감사라는 말 너무 뻔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정말 뻔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감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먹어도 바쁘고 힘든 현실 속에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분 감사하는 습관 만들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 친구가 따뜻한 말을 해줘서 힘이 났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기록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감사들이 인생을 바꾸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참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는 현재를 사랑하는 방법.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부터 해볼 작은 실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기.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라고 말하기.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려 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긍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당신을 더 멋진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6번째,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않는다. 자존심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만 때로는 성장의 기회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괜한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큰 목표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줄 알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공한 사람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립자이지만 한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강한 개성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을 앞세워 애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애플이 다시 그를 필요로 했을 때 잡스는 기꺼이 돌아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행동한 것이죠. 그 결과 애플은 다시 성장했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존심을 세우고 애플을 거부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애플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불러오는 문제. 일 기회를 놓친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좋은 기회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멀어진다. 자존심을 세우느라 사과하지 못한 적 있지 않나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풀 기회를 잃은 적은 없나요? 삶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나는 내 방식이 맞아. 굳이 남의 조언을 들을 필요 없어. 이런 태도 때문에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배우고 변화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릴수록 더 큰 성공이 따라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은 연습.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먼저 사과해 보기.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해 보기. 필요하면 먼저 연락해 보기. 조언을 들을 때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기.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잃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 세상에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회, 소중한 사람, 배움과 성장. 괜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작은 잘못이라도 먼저 인정해보기.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배워보기.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마인드를 가진다면 당신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유머러스하며 말을 예쁘고 멋있게 한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무료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품격이 중요해진다. 젊었을 땐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직장에서 말이 세련된 사람은 승진이 빠릅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사회에서 말이 품격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영국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하려고 하죠. 결국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든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말투가 거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같은 의미라도 표현에 따라 상대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거 별로야. 나는 이런 방식이 더 좋던데. 단순한 말투 차이일 뿐인데 한쪽은 기분 나쁘고 한쪽은 기분 좋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중소기업의 CEO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좀 떨어져서 월급을 늦출까 고민했는데 우리 직원들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냥 줄게요. 직원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말을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일하면 더 즐겁고 창의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3가지 방법. 1.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좀 도전적인데 해볼 만하네. 난 안 될 거야. 천천히 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작은 습관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듣는 사람도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유머를 섞어 말하기. 무거운 분위기일수록 가벼운 농담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비하하는 유머는 절대 금물.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푸는 유머를 사용합니다. 3. 상대를 칭찬하는 말 습관 들이기. 오늘 정말 멋지세요.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내 인생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유머 있게 말해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8번째, 자기만의 취미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쁜 와중에도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만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기 마련이고 삶이 단조로워지면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취미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 덕분에 우리는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이 곧 내 인생이야.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지. 하지만 50대, 60대가 되어 퇴직한 뒤 일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퇴직 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일을 찾는 사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방황하는 사람,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뒤늦게 취미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행복이다. 퇴직한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우울했지만 우연히 아내의 권유로 미술학원에 등록했고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게 만들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이다. 취미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것, 저녁마다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주말마다 텃밭에서 작은 채소를 키우는 것, 일기나 짧은 글을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시간들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나 자신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충전해야 다시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작은 취미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 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취미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글을 써보고,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 하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쌓이면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9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부끄럽고 아프고 때론 좌절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패는 단지 경험일 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겪으며 우리는 배웁니다. 이번에 왜 실패했을까를 돌아보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죠. 왜 실패가 두려운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 너는 왜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하니? 실수하면 다 끝이야. 어디서 그런 실수를 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큼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는 실패의 그림자에 의해 주저앉곤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만 개의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에디슨은 실패를 자신의 경험으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 결국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우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던 거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자존감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일 뿐입니다. 실패의 아픔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아픔이나 좌절로만 바라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경험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실패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몇 번의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실패는 그저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면 결국 더 큰 성취와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없이는 성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길은 실패라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패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일단 안 된다고 걱정하기보다 시작부터 한다. 생각만 하고 망설이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자주 이거 해도 될까? 혹은 이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시작이 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회와 배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사람들은 시작을 두려워할까? 누구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늦었나 하는 걱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나?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점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 지나치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오지 않기 마련이죠. 작은 걸 시작하고 그 안에서 배운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큰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도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분이라도 매일 책을 읽거나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배운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그 불완전함이 당신에게 가장 큰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시작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은 일어납니다. 시작이 기회를 열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망설일 때 시작을 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 말은 사실 그 자체로 큰 진리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가 열리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경험과 기회를 쌓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혹시라도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번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큰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엔 더 큰 인생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기회는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을 놓아버리세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10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실수를 거쳐 오늘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은 시작에서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 작은 발걸음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통찰은 오늘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씩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비록 그 변화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은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작은 실패와 경험들이 모여야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성공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부터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씩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성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